들기름은 그날 떠올렸다. 무림에서 가장 인기가 있다는 바로 그 음식을 말이다. 부덩리 쫀득쿠키. 안돼 이 미친놈아, 그건 길이 아니야. 자, 여러분, 오늘은 AI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무협요리사 컨셉으로 주인공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해볼 것 같고요. 이 무협요리사는 뭐냐면은 요리 실력이 약간 그 무력인 거야. 그래서 요리 실력이 좋을수록 지존이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이제 타이쿤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바로 제가 이제 뭐 대사나 이런 리액션을 하는 대로 그거에 맞춰가지고 변화하는 스크립트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즉흥서사 플레이가 가능한 컨텐츠,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형태로 AI를 통한 플레이를 할 수 있다. 저는 이제 아이디를 만들어 놨는데 들기름으로 했어요. 이름. 무리민들이 무력으로 강호를 지배하던 시대가 끝나고 강호의 트렌드는 요리로 바뀐 지 오래다. 군웅할거의 대요리시대 정파 무림맹의 주체 아래 정사마혈 할 거 없이 모든 후기지수와 실력자들이 참여하여 천하제일요리대회가 열린다. 기본에 충실한 정석적인 요리를 추구하는 요리병. 저는 정파는 아니죠. 사파. 도전적이고 트렌디한 요리를 추구하는 새로운 맛의 경계를 시험하는 강자들. 마교. 치즈라는 마 그차인 풍미폭탄을 이용해 인간의 혀를 마교 약간 김풍형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마교 아니면 사파 아닐까요? 강호의 강자들이 모두 모이는 천하제일요리대회에 출전하는 자들 중 다 으스러져가는 문파의 참가자도 있었다. 그의 이름은 들기름. 파산 직전의 문파 파산문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이쯤 하면 됐구나. 너의 재능과 실력이라면 어딜 가도 받아줄 게다. 이런 다 허물어져가는 곳 하나 지키겠다고 대회를 나간다니. 연가백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들기름에게 말하곤 고개를 돌려 낡고 흔들리는 문패를 쳐다본다. 파산문이라고 적힌 문패가 바람에 흔들리더니 문이 뽀가각 떨어지고 파산이 되었다. 눈물을 또르륵 흘리는 연가백에게 들기름이 위로하며 자신있게 말한다. 제가 이 문파를 살리겠습니다. 연가백은 이내 한숨 쉬며 그럼 연습삼아 우리가 다 같이 먹을 아침밥부터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아침밥을 만드는 게 시작인가 봐요. 첫 대사로 성별과 요리 스타일, 좋아하는 음식, 성격 등을 설정해 주세요. 아, 이렇게 설정을 하라고. 남자, 마교, 좋아하는 음식, 푸틴, 날 것을 싫어하고 회를 먹는 사람을 배척함. 먹기도 전에 호들갑 떠는 분홍머리를 좋아하지 않음. 1월 1일 이른 아침 첫 닭이 울고 두 번째 닭이 졸 때. 뭔 소리야? 맑음. 하지만 공기는 칼날처럼 차갑다. 파산문. 자신감 넘치는 들기름의 외침에 연가백은 못 말린다는 듯 쓴웃음을 짓는다. 그 모습에 옆에 서있던 연설유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들기름을 바라보고 연주혁은 누구? 연설혁은 누군데? 팔짱을 낀 채 차가운 표정으로 벽에 기대어 서있다. 들기름이 비장하게 부엌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그의 눈앞에선 손바닥만한 무언가가 뿅 하는 소리와 함께 나타났다. 앙증맞은 요리사 모자를 쓴 작은 요정이었다. 내 놈이 바로 이 망해가는 문파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풋내기냐? 꼴을 보니 답도 없는 삼류 중에 삼류로구나. 내가 없었으면 어쩌할 뻔했느냐? 콧방귀를 끼며 식재료가 놓인 선반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쌀, 계란, 양배추, 토마토, 소금, 고추, 당근, 양파. 그야말로 최소한의 가장 기본적인 재료들 뿐이었다. 자, 특별히 이 몸께서 내 놈의 요리를 지켜봐 주마. 어디 그 실력으로 저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다. 그래,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나의 요리로 모두를 놀라게 해주겠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손으로 마귀의 진수인 치즈를 사용하여 천하를 뒤흔드는 푸틴을 만들어. 요리를 하자. 양파는 2mm 곱하기 2mm 곱하기 2mm 정 육면체로 고르게 자른 뒤 찬물에 씻어 매운 맛을 제거한 뒤 물기를 제거하여 말려진 상태로 보관한다. 키친타올은 너무 무역 감성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면포에 계란은 농가에서 계약 재배한 목초만을 먹인 닭의 초란만을 고집하여 특대란만을 골라 준비한다. 껍질을 깬 뒤 알끈과 불순물을 제거하고 젓가락으로 고르게 섞은 뒤 채반에 내려 고운 달걀물을 만든다. 들기름이 조리대 앞에 서자 그의 눈빛부터 달라졌다. 먼저 양파를 잡은 그의 손이 현란하게 움직였다.
기본 칼질이라기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고 빠른 솔로님이었다. 양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정확한 2mm 크기의 정육면체로 분해되었다. 이거 진짜예요? 그 섬세함에 들기름의 머리 위를 맴돌던 노군조차 잠시 입을 다물었다. 마지막으로 계란. 비록 파산문의 주방에는 목초먹인 닭의 조란도 없었지 뭐. 일찍이 마교의 문을 열었던 제이미 올리버 트위스트께서는 볶음밥을 할 때 최대한 밥을 질게 만들어서 만든다는 가르침을 준 적이 있다. 그의 가르침에 따라 쌀을 토마토와 함께 밥을 지음으로써 분홍색이 가미된 토마토 밥을 아주 질게 만들 것이며 양배추 또한 최대한 많은 양을 넣어 물기가 볶음밥에 고르게 퍼져서 죽이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이 미친놈아 지금 뭐라는 게냐. 볶음밥의 생명은 고슬고슬한 밥 아래 있거늘 토마토를 통째로 넣어 진밥을 짓고 양배추까지 넣어 죽을 만들겠다고? 내 놈의 스승이라는 제이미는 사파를 넘어선 마이미터리. 이윽고 띠리링하는 경쾌한 소리가 함께 밥이 다 되었다. 야 여기 무슨 뭐 여기도 쿠쿠 있는 거야? 아니 씨 전기밥솥인데 왜 스토브 위에 올라가 있냐고. 아니 씨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야 그리고 이거 웍은 왜 손잡이가 2개야 씨. 이거 뭔데 야 잠깐만. 웍이 우선 이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노군의 가르침을 사용한다. 그의 작은 몸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눈부신 빛이 터져나오며 들기름의 머릿속으로 파고들었다. 노군의 가르침 발동! 주사위 2D6 굴림! 결과 5 더하기 4는 9! 높은 수치. 노군의 가르침이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내리꽂힙니다. 순간 들기름의 뇌리에 새로운 요리의 청사진이 그려졌다. 질척한 밥, 축축한 스크램블, 넘쳐나는 토마토의 수분, 이 모든 재앙의 조각들이 치즈라는 마교의 정수 아래 안으로 통할되는 경이로운 발상의 전환. 그래 바로 토마토 치즈 리조또풍 계란 덮밥이다. 이게 뭔데? 내 놈의 그 말도 안 되는 요리를 수습할 수 있는 건 치즈뿐이다. 하지만 지금 내 놈에겐 치즈가 없지. 그러니 치즈와 가장 유사한 효과를 내는 전분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몸의 가르침을 따라라. 야, 치즈랑 어떻게 비슷한 게 전분이야. 노군 이 새끼도 잘못됐잖아. 하지만 노군의 유사 치즈술은 믿을 수가 없어. 노군의 가르침을 한 번 더 사용한다. 이 답답한 놈. 내가 기껏 살려줬더니만 은혜도 모르고 내 놈의 그 돼지 멱다는 소리 같은 레시피를 구원해준 게 누군데. 좋아. 그렇게 내 가르침을 의심한다면 똑똑히 봐라. 하지만 명심해. 기회는 이제 마지막이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내 놈의 아침밥은 개밥만도 못하게 될 테니. 노군의 가르침 발동. 주사위 2D6 굴림. 결과 2 더하기 1은 3. 처참한 수치. 노군의 분노와 당신의 불신이 뒤섞여 가르침이 심하게 왜곡됩니다. 순간 들기름의 뇌리에 스친 것은 경이로운 비법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튀기면 신발도 맛이다라는 사파 중에서도 가장 저열한 도박꾼들이나 음조리 법한 금단의 속삭임이었다. 질척한 리소토? 부드러운 스크램블? 전부 다 상관없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뭉쳐 기름에 튀겨버리면 그 바삭함이 모든 단점을 감춰줄 것이다. 안 돼 이 미친놈아! 그건 길이 아니야! 튀김은 재료의 수분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고등 기술이라고. 지금 그 질척한 것을 튀기면 기름 지옥이 펼쳐질 뿐이다. 당장 멈춰! 하지만 노군의 절규는 이미 광기에 휩싸인 들기름에게는 닿지 않았다. 들기름은 그날 떠올렸다. 무림에서 가장 인기가 있다는 바로 그 음식을 말이다. 부덩리 쫀득쿠키. 그것은 질척하게 튀긴 토마토 리소토 겉부분을 오란다에서 수입한 초코렛이라는 재료로 감싼 두덩리의 명물이었다. 그래, 이 질척한 토마토 리소토를 뭉친 뒤 초코렛을 코팅하여 새로운 음식을 만들면 되겠다. 물론 이렇게 하면 식감이 이상해질 게 분명해. 아마도 굉장히 질척하고 맛이 없겠지? 그러므로 이 질척한 느낌을 같이 감싸줄 수 있는 쫀득한 식감의 무언가가 필요하다. 쌀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무림을 나오기 전에 배운 방망이 술로 쌀을 곱게 내리쳐서 쫀득한 떡으로 만들자. 떡을 만들 때는 리듬감을 살려서 방망이질을 해야 하는데 꼭 응쇼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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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쇼 호이 호이 호이라는 소리를 내면서 만들도록 하자. 이 음식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마지막 남은 노군의 가르침을 사용한다.
으아, 이 망할 놈아. 내 놈은 요리사가 아니라 파괴신이다. 내가 어쩌자고 내 놈 같은 놈에게 붙어서. 에라 모르겠다. 네 놈의 광기에 내 모든 것을 걸겠다. 이 요리가 성공하면 내 놈은 혁명가고 실패하면 그냥 미친놈이야. 마지막 노군의 가르침 발동. 주사위 2D6 굴림 결과 6 더하기 6은 12.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의 광기와 노군의 마지막 영원히 공명하여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신의 한 수가 번뜩입니다. 들기름의 머릿속이 투명하게 변하며 이 모든 혼돈을 하나로 꿰뚫는 완벽한 청사진이 그려졌다. 응쇼 호이 호이. 그리고 마지막 초콜릿 물론 바삭물에 초콜릿 썼다. 아니 없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하지만 들기름은 토마토를 극한까지 졸이고 태우기 직전까지 농축시켜 그 쌉쌀하고 달콤한 맛이 초콜릿과 유사한 유사 카카오수를 첨주. 들기름아, 이것이 대체 무엇이냐? 겉보기엔 마귀의 연단 슬로비전의 영약 같기도 하고 독약 같기도 하구나. 와, 들기름 도련님 정말 대단해요. 꼭 두덩리에서 파는 명물 과자 같아요. 먹어. 어서 먹어보시오. 음식을 겉보기로만 판단을 하다니 도대체 무엇을 배운 것이오? 라떼만 해도 밥상 앞에서 냄새를 맡고 품평을 하는 행동을 하면 척대로 후려치셨단 말이오. 정신을 차리고 먹어보기나 하시오. 내가 제일 낮은 직급이라고? 알바노? 어차피 떠날 건데.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이 맛은 처음 느껴보는 식감의 향연, 바삭함과 쫀득함, 그리고 부드러움이 공존하다니 토마토의 산미를 튀김의 고소함이 감싸고 이 정체 모를 달콤 쌉쌀한 소스가 모든 맛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구나. 들기름, 내가 해냈구나. 못 먹을 물건은 아니군. 하지만 다음엔 좀 더 정상적인 걸 만들어. 어흐 도련님 너무 맛있어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푹신하고 별사청처럼 달콤하고 번개처럼 짜릿해요. 어흐. 광기는 때로 천재성이라 불린다. 그의 괴식은 파산문의 충격과 감동 그리고 희망을 선사했다. 든든한 아침을 먹고 사기가 충전된 들기름. 이제 천하제일 요리대회 하수리그로 향할 시간이다. 자, 하수리그로 즉시 출발하자. 그 전에 석빙고에 들려 얼음을 챙겨 가도록 하자. 왠지 차가운 무언가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자, 드디어 시작합니다. 강호의 미래를 책임질 새싹. 이라고 하기엔 좀 못하지만 어쨌든 천하제일 요리대회 하수리그 그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합니다. 들기름은 조롱 섞인 중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조리대 앞에 섰다. 맞은편에는 깡마른 체구, 탐욕스러운 눈빛이란 사내가 있었다. 개방 분타 소속 녹수저였다. 그는 들기름의 허름한 행색과 파산문이라는 문파명을 보더니 대놓고 비웃음을 떠들었다. 푸하하, 파산문? 아직도 그 문파가 용케 붙어있군 내놈. 대회 끝나면 우리 개방 분타 주방에 와서 설거지나 해라. 숟가락 하나 더 챙겨두마. 녹슨 숟가락으로 말이야. 자, 첫 번째 대결의 주제는 바로 볶음밥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요리사의 실력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요리죠. 제한 시간은 1시간. 그럼 대결 시작? 들기름은 기억하고 있다. 일전에 이기리스라는 곳에서 들은 소식 중 하나이다. 이 곳에서는 볶음밥을 할 때 짓는 밥을 찬물에 씻어서 헹군 뒤 볶음밥을 만드는 특집 기사에 대해 다룬 적이 있는데 실로 유용한 기술이었다. 들기름은 밥을 먼저 지은 뒤 차가운 얼음물에 밥알을 하나하나 씻어 전분기를 날리고 밥을 단단하게 만들어 볶았을 때 고슬고슬함을 최고조로 높이는 외세의 기술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의 볶음밥에는 2가지의 재료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것은 바로 들기름과 국간장이었다. 말 그대로 볶음밥. 맞은편의 녹수저는 당근과 양파를 엉망으로 다지며 비웃었다. 푸하하, 저놈 긴장해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밥을 물에 헹구다니. 저런 밥으로 볶음밥을 만들면 푸석푸석해서 목이 메일 것이다. 하지만 들기름은 그의 조롱을 무시했다. 완벽하게 헹궈낸 밥알을 체에 받쳐 물기를 완벽히 제거한 그는 드디어 웍을 불 위에 올렸다. 웍이 시뻘겋게 달아오르자 그는 자신의 이름과도 같은 들기름을 넉넉하게 둘렀다. 고소한 향기가 폭발적으로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는 다른 재료가 아닌
오직 씻어서 말린 밥알만을 웍에 쏟아부었다. 불조절술! 현란한 웍질과 함께 밥알들이 웍 안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춤을 추기 시작했다. 들기름에 코팅된 밥알 하나하나가 황금빛으로 물들며 고소한 향기를 내뿜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간장을 웍의 가장자리에 둘러 촥 소리와 함께 간장의 풍미를 극대화하며 밥알에 입혔다. 간장 태우기! 완성된 것은 그야말로 볶음밥 그 자체였다. 볶음밥 위에 얼음을 살짝 올린다. 뜨거운 볶음밥과 얼음의 온도 차이가 새로운 미각의 지평선을 열 것이 자명하다. 어서 얼음이 녹기 전에 드셔보시오. 얼음이 녹는다면 당신들은 심사를 할 자격이 없소. 가불길 걸자. 맞은편에서는 녹수저가 온갖 채소와 계란을 뒤섞어 양만 푸짐하게 쌓아 올린 개방식 잡탕밥을 의기양양하게 내놓았다. 이럴 수가! 볶음밥 위에 얼음을 올렸습니다. 저것은 요리에 대한 모독인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심오한 뜻이 있는 것인가? 파산문에 젖힌 곳 배짱이 하늘을 찌릅니다. 모용차는 얼음이 채 녹기 전 밥과 얼음 조각을 함께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같이 먹는 게 아니라니 정신아.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러졌다. 순간 그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뜨거운 볶음밥이 혀에 닿는 순간 들기름의 고소한 향과 간장의 짭조름 풍미가 폭발한다. 밥알은 하날 살아있는 듯 혀 위에서 굴러다녔다. 그리고 바로 그 찰나 차가운 얼음이 혀를 때리며 모든 맛을 순간적으로 마비시킨다. 뜨거움에 놀랐던 혀가 차가움을 다시 한번 놀라고 그 혼란 속에서 볶음밥을 순수한 곡물 향과 감칠맛이 몇 배는 더 선명하게 되살아나는 것이다. 이것은 맛의 유의이자 미각의 유린이었다. 얼음을 왜 먹어? 반면 온갖 재료를 넣어 기름지고 눅눅하게만 하는 녹수조의 볶음밥을 맛본 심사위원들은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다.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4강 주제는 바로 면 요리입니다. 끓이고 볶고 비비고 수만 가지 변화가 가능한 바로 그 면 요리. 두 선수는 과연 어떤 면 요리로 승부할 것인가요? 주제가 발표되자 가람이는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조리대로 향했다. 그는 거대한 가마솥 2개를 불 위에 올리고 하나에는 돼지뼈와 닭발을 산더미처럼 쏟아붓기 시작했다. 다른 하나에는 새빨간 고추와 향신료를 기름에 볶아 지옥의 용암 같은 라유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피나는 시간과 노력으로 우려낸 진한 돈코츠 육수에 살이 타는 고통 속에서 완성한 극한의 매운맛을 더한 지옥불 돈코츠 라멘을 만들 셈이었다. 들기름이 준비한 요리는 차갑게 먹는 스케면이었다. 그는 닭 50마리를 가마솥에 넣어 진한 닭육수를 끓이기 시작했다. 닭육수가 어느덧 완성이 될 기미가 보이자 그는 가져온 얼음을 통째로 육수에 담가버렸다. 관중들은 그의 이 기괴한 생각에 코웃음을 쳤지만 사실 들기름이 한 방법은 육수 속에 기름과 불순물을 모두 걸러내 투명한 육수의 상태를 만드는 불란서식 얼음 래프팅 기술이었음을 눈치챈 사람은 심사위원석에서도 단 한 명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게 투명하고 맑게 빛나는 닭고기 육수를 완벽하게 만들어낸 들기름은 곧이어 면을 반죽하기 시작했다. 라면의 반죽에 들기름을 살짝 넣어 고소함을 가중시키는 방법을 응용했다. 가라미의 라유와는 상반되는 묵직하고 고소하면서 자극적이지 않는 들기름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그만의 철학이 담긴 요리였다. 아직까지도 토마토 리조또로 화가 난 노구는 들기름의 이러한 요리를 보고 마음속에서 깊은 생각이 떠오르며 들기름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 호감이 생겨나고 있었다. 노군이 마이너스 50이길래 가스라이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저 녀석 단순히 미친놈인 줄 알았더니 기본기와 외세의 기술을 자기 멋대로 융합하여 새로운 경지를 만들어내고 있잖아. 토마토 따위로 날 화나게 한 건 괘씸하지만 저 오만함은 허세가 아니었어. 자신도 모르게 노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들기름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 노군 공략 성공. 아싸, 노군 마이너스 45, 가라미 마이너스 10. 좋습니다. 여기에 유저 노트라는 게 있어요. 가라미는 사실 라면을 아주 좋아하는 식객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 먹었던 라면 중에서도 유난히
스케면을 좋아했는데 사실 그가 진심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은 담백한 스케맨이었다. 다만 그는 지나친 매운 음식 수련 속에 미각에 대한 초심을 잃어 그도 모르는 사이에 매운맛을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맹목적으로 추구하기 시작했을 뿐 그의 내면에는 항상 담백하고 차가운 맛의 스케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라고 근토리를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람이여, 나는 심사위원들이 먹어보기 전에 이 음식을 그대에게 먼저 먹이고 싶다네. 내 놈 미쳤구나. 승부를 앞두고 적에게 요리를 건네다니. 이건 나에 대한 모욕이다. 내 놈의 그 멀건 국물 따위 내 지옥불 라면의 열기만으로도 전부 증발시켜버릴 수 있다. 그는 분노에 차 소리쳤지만 그의 시선은 자신도 모르게 들기름의 스케맨에 고정되었다. 투명한 육수, 탄력 넘치는 면발, 코끝을 스치는 맑고 고소한 향기. 그것은 그의 무의식 깊은 곳 잊고 있었던 기억을 건드렸다. 매운맛 수련에 미쳐 미각을 잃기 전 순수하게 요리를 동경하던 어린 시절, 그가 세상에 가장 좋아했던, 그러나 이제는 만드는 법조차 잊어버린 바로 그 담백한 스케맨의 모습이었다. 야, 유저노트로 세뇌 성공. 그의 피나는 노력은 어쩌면 이 맛을 다시 찾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른다. 가라미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면이 혀에 닿는 순간 가라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자극적인 매운맛에 절어있던 그의 혀가 맑고 차가운 육수의 감칠맛에 정화되는 느낌이었다. 뒤이어 씹히는 면발의 탄력적인 식감과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들기름의 깊고 묵직한 고소함. 이것은 그가 어릴 적 요리사를 꿈꾸며 처음 맛보았던 바로 그 스케맨의 맛이었다. 이 맛은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릇을 끌어안은 채 오열하기 시작했다. 피나는 노력으로 쌓아올린 그의 자존심과 신념이 한 그릇의 치케맨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땡땡땡 경기 종료. 이게 무슨 뭐 복싱이야? 경기 종료를 알리는 징소리가 울렸지만 가라미는 자신의 지옥불 라면을 심사위원에게 가져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들기름에 치케맨을 끌어안고 울 뿐이었다. 승부는 이미 요리의 맛도 보기 전에 결정 나 있었다. 상대의 초심을 꿰뚫어 본 들기름, 압도적인 심리전으로 결승에 진출하다. 이제 그의 앞에는 단 한 명의 상대만이 남아있다. 자, 여러분, 드디어 하수리군 결승전입니다. 바센문의 재앙이자 기적 들기름 선수, 그리고 화려한 요리 마술사 마술렁 선수. 이제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 마지막 주제를 발표합니다.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거대한 족자가 펼쳐졌다. 그곳에는 단 한 글자가 붉게 쓰여 있었다. 당근. 주제가 발표되자마자 마술렁은 휘파람을 불며 수십 개의 당근을 공중으로 던져 올렸다. 그는 현란한 칼질로 당근들을 채 썰어 마치 주황색 꽃비가 내리는 듯한 장관을 연출했다. 관중석에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시작부터 기선제압을 위한 화려한 쇼였다. 마술렁이 준비한 요리는 그의 필살기인 오리 요리와 당근을 합친 당근 오리 요리였다. 하지만 들기름은 알고 있었다. 당근의 진정한 맛은 당근이 차가울 때 먹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는 당근은 익히면 익힐수록 당근 자체의 맛을 잃어버리고 매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는 모두가 놀랄 만한 새로운 음식을 만들 생각이었다. 바로 당근 버터였다. 들기름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문파를 떠날 때 품속에 품고 온 1150엽전의 가격을 가진 파코젯을 꺼내들었다. 파코젯. 그것은 일찍이 마교의 교주 김바람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혁명이었다. 들기름은 지금까지 만들어낸 모든 재료를 파코젯 안에 담아서 고속으로 회전시켜 입자가 눈꽃처럼 가벼운 눈꽃 당근 빙수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AI 이제 머리 아프다. 이 새끼 도대체 뭘 만드는 거야? 들기름은 심사위원석으로 향했다. 심사위원들은 이미 넋을 잃고 있었다. 특히 화경의 고수 모용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저것은 삼류 요리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사파의 창의성, 혈교의 집요함, 정파의 균형 감각, 그리고 그것을 아우르는 마교의 압도적인 기술력, 모든 것이 한 그릇 안에 담겨져 있었다. 모용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이 요리 앞에서 모든 맛 표현은 무의미했다.
그는 그저 문을 감고 혀끝에 남는 감동을 음미할 뿐이었다. 다른 심사위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마술롱의 요리는 맛보지도 않은 채 이미 승패는 결정되었다. 들기름 10점, 마술롱, 경기 포기, 우승보선, 1500 엽전 획득, 중수리그 진출권 획득. 하지만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단정한 옷 매무새를 한 무인이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안섬재. 안섬재는 들기름에 당근 빙수를 맛보았다. 그리고 그는 오랜 생각에 잠긴 뒤 나지막하게 혼잣말을 전했다. 오버띵킹. 그리고 나서 그는 심사평을 하기 시작했다. 이 맛은 하수리그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중수리그에서는 통할 맛이 아니다. 나는 차라리 생당근이 더 맛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심사하는 중수리그에서 나의 혀를 만족시키려면 이런 음식으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들기름의 머릿속에는 중수리그도 안섬재의 독설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타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집에 가고 싶다. 엔드필드 해야 되는데. 하수리그 우승의 영광도 잠시, 중수리그의 절대자 안섬재의 등장으로 찬물을 끼얹었다. 그의 혀는 단순함을 추구하는 절대 비각인가? 아니면 그저 꼰대인가? 모든 것을 불태운 들기름은 이제 문파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려 한다. 파산문 식구들은 과연 그를 어떻게 맞이해 줄 것인가? 짜잔!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까 유용한 유저노트 이런 걸로 설정을 좀 마구 집어넣을 수 있어요. 뭐 다양한 AI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버전마다 다 달라가지고 이게 또 각자마다 나오는 또 재밌는 스토리 이런 게 있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챗 1.0으로 진행을 했고요. 머그 게임 같은 거 즐기시던 분들은 되게 재밌게 소설로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천하제일 하수 리그까지 해봤는데요. 중수 리그도 있고 고수 리그도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최고의 요리왕이 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즐길 수 있다. 근데 확실히 몇 줄 안 되게 써도 조금 더 몰입되게 글을 풀어서 써주니까 괜찮네요. 되게 저는 드라이하게 썼는데 되게 T처럼 써도 F처럼 이렇게 미사여고를 붙여가지고 써주니까 생동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크랙 AI였고요.